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이 몇 명이 안 되는데요.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오프라인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죠? 여러분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안 오실 것 같아서, 진행을 못 했고요. 아, 네, 일단, 그,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여러분이 절실히 원하면 하는데, 별로들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연락을 안 주시는 거 보니까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4월 말인데요. 일단 오늘도 뭐 조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흥미롭게 생각하실 분들은 흥미롭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 한두 개 섞여 있고, 어,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때처럼 일단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저희 노용수 이사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어, 여러분, 제 페이스북을 계속 들어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수현 스포츠 뉴스라고 하는 그것을 저희가 지금 요즘 신경을 좀 쏘고 있는 거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유수현 스포츠 뉴스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할 거고, 여러분들하고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어떻게, 당장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그걸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고요. 할 거고, 그게 근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사실 크게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어, 유소년 스포츠 뉴스와 관련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 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되게 재밌는 모델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지역에서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하는 개념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지금 유소년 축구 클럽도 나왔고 뭐 태권도도 나왔는데, 그걸 그렇게 단발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오늘은 그걸 하나의 스포츠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스포츠 관련 업종들, 스포츠 관련 업체들과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얘기를 해봅니다. 그렇지만 되게 재밌는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 판단은 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꽤 재밌는 모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조금 이따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예요. 여러분 지금 기본적으로 소속 컨설턴트 분들은 이제 부동산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3회 세 번째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 세 번째 설명회. 그 노이사가 이따가 좀 잠깐 브리핑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이야기하면서 이번 세 번째 설명회 때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여러분이 놀라울 정도의 성과가 일단 나왔으니까 그런 성과들을 이따 잠깐 좀 소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 지금 창업경심 소속 컨설턴트 분들은 앞으로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하고는 어떻게든 묶어서 가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센터의 소통 매니저가 되어주면 당연히 여러분의 수익 모델은 그 보장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이 한 5개에서 10개 정도의 소속 부동산 센터의 소통 매니저가 돼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여러분의 인프라가 될 것이고, 뭐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될 것이고, 그게 또 다른 수익 모델과 연결이 될 것인데요. 일단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는 저희 내부적으로 설명이 딱 3번 했는데, 뭐 특히나 이번 세 번째 설명회에서는 아주 좋은 성과들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노영수 이사 설명을 좀 듣고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스포츠 분야와 스포츠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그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는 아주 좋은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노이사한테 마이크를 넘기고요. 잠깐만요. 네, 마이크 넘기고 그리고 저는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이사님 맡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아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 저번 이제 어, 저희 모임 이후에 있었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그 4월 15일에 저희가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한 10분 정도 국세일보 부동산센터 이제 회원분들 처음 설명회 이제 두 번 해서 모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까 하신 이제 세 번째 설명회가 성공적으로 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기존에 부동산 센터 그 회원 등록을 해주신 포항에 계시는 그 대표님께서 일곱 분을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설명회에 그분 소개로 들어오신 공인중개사분들이 신청을 일곱 분이 하셨고 이제 실제 참석은 다섯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두 분이 회원가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회원가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이제 신청 전인데 아마 이제 세 명 정도 그분을 통해서 어, 지금 이제 회원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더 고무적인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에 계신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분이 회원이 되셨는데 되시자마자 지금 이제 저번 목요일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셨는데요. 오늘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직장 동료분들, 이제 거기가 이제 중개법인이었거든요. 그 직장 동료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가입을 하시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창업 컨설턴트 과정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그거를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상태고, 아까 이제 좀 놀라운 성과라고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이번에 그 50명 정도가 신청하셔가지고 27명이 설명회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공인중개사이셨던 분들이 20명이었었고요. 지금 현재 그 가입 신청한 분이 7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한 분이 더 추가로 이제 대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고는 싶은데 이제 회비 부담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도 있고 해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셨던 분들까지 포함하면 최대 11분 정도까지 가입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50%가 넘는 셈이 될 수도 있고 최소 이제 7분은 회원 가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또 한 분이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어, 개업하신 지 지금 6개월이 안 되신 분이긴 한데 그 실무자 교육 수료자들 중에 기수 대표시래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면서 자기 기수들 중에 같이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개업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겠다고 그 공지사항 링크를 또 받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이번 설명회가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되는지는 이제 좀 더 계속 설명회를 진행해 보면은 판단이 서겠지만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그다음에 더 고무적인 것들은 그 회원이 되신 분들이 다른 분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좀 더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있는 두 번의 설명회 때보다 이상하 대표님도 같이 들으셨는데 이제 그런 표현을 해주셨지만 이번 세 번째 설명회에서부터는 좀 더 정리가 되고 더 매력적인 그 사업 모델로서 공인중개사들한테 어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후속 전화를 하다가 느끼는 것들도 다른 때 처음에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설명회 같은 경우는 이 사업 모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좀 에너지를 쏟았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제 물론 그거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어, 이제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점점 이제 설명회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게 그 회원으로 전환되어지는 비율이 뭐 유지 또는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설명회에 지금 50명이 오셨다고 했는데 이 50명 같은 경우도 다른 때보다 딱 두 가지만 했어요. 하나는 문자 발송하는 것하고 페이스북 광고 두 가지만 했는데도 어쨌든 50명이 모이셔가지고 어, 좋은 성과를 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지 사항들을 보면은 어, 이제 공인중개사들하고 관련된 부동산 센터하고 관련된 그런 공지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소개를 드리면 일단 5월 14일 화요일인데요. 이거는 이제 7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설명회도 그렇고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어떤 세미나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오후 7시에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중개사분들이 좀 요구가 있었어요. 후속 전화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오전이나 오후나 다 업무 시간이라서 오후에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옮겨 놓은 건데요. 어쨌든 그 5월 14일 화요일 7시에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SNS 마케팅 성공 전략이라고 하는 어,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 설명회 전에 저희가 세미나를 한 번 더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때 참여하신 분들을 어, 다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들은 공인중개사분들이 관심이 좀 더 있으세요. 그래서 주변에 어, 아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공인중개 사무소가 있으면 한번 보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임대사업자 사관학교 무료 교육이 또 5월 27일 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공인중개사 대상이 아니고 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 어, 예비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후 2시에 하긴 하는데요. 이것도 공인중개사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임대사업자들이 잠재 고객이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한테도 임대사업자에게 무료 교육을 소개하면서 컨택 포인트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를 그 건물주라든지 임대사업에 관련 있는 분들 또는 관심 있는 분들한테 소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4월 15일에 있던 것이 이제 5월 20일로 연기된 게 있었는데 그게 프랜차이즈 100억 벌기 무료 특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5월 20일에 월요일에 2시에 프랜차이즈 100억 벌기 무료 특강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제 관심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프랜차이즈나 뭐 이쪽하고 관련된 창업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부동산 중개사 분들은 요것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 공지 세 개를 묶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찾아서 한번 숙지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태권도 관련해서는 태권도 도장 세미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축구클럽 창업 설명회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축구클럽 창업 설명회는 5월 14일 2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축구클럽 창업 설명회가 14일 오후에 2시에 있고, 그 다음에 저녁에 SNS 마케팅 그 실전 전략이라고 해서 7시에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장 세미나가 이제 신규 관원 성공 모집, 성공 전략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4월 30일이었죠. 내일 예정되어 있었던 것인데, 요거를 5월 28일로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태권도장 관장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할 세미나이기 때문에 어, 지금 접촉하고 계시는 또는 이제 어, 축구 클럽하고 관련돼서 조금 지금 어, 힘을 쏟고 계시는 분들은 예, 두 개를 같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사화 사업 설명회하고 그다음에 창업 컨설턴트 육성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제 5월 13일하고 5월 21일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신문도 이제 뭐 태권 산업 신문이라든지 또 뭐 인천 창업 신문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마을 이제 요거는 나중에 대표님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마을 스포츠 뉴스라든지 이런 그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관련된 그 사업 설명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조금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해서 공지사항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공유를 좀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카톡 단체방에다가 송재관 대표님께서 어, 이 페이스북하고 관련돼 가지고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요거하고 관련돼서 대표님한테 한번 그 얘기를 좀 더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관 대표님, 네, 어, 예, 청주시 센터 송재관입니다. 아까 그 카톡방에 제가 제안 드린 것처럼 그 창업경영신문에서 추진하는 그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그 지역센터가 좀 공동으로 같이 그 마케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하게 된 동기는 제가 작년부터 우리 이제 창업경영신문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시도했던 것 중에서 그 페이스북 광고를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기대를 갖고 그 광고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막상 광고를 해보고 보니까 제대로 광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비를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한 1, 2만 원 정도 집행이 되다가 중간에 멈췄고 그 이후에도 제가 몇 번 광고를 시도했지만 제 혼자는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광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현재도 지금 창업경영신문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되는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 지역센터에서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저처럼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진행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우리 페이스북 광고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지역센터가 있다 그러면은 그 센터들이 그 광고를 정상적으로 다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창업경영신문 본사에서 그 페이스북 광고의 그 진행 과정을 절차적으로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지역센터가 동시에 한꺼번에 그 광고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우리가 어떤 사업을 그 광고한다고 할 때 그때 사실은 어느 누구한테나 다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겟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텐데 아마 지역센터 대표님들마다 그 타겟팅을 서로 다르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그 본사 입장에서는 누가 타겟이 돼야 될지도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 광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광고 좀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물론 뭐 이 광고를 할 때 저처럼 저만 그런 광고를 원한다 그러면은 본사에서 진행을 하기가 어려울 텐데 만약에 우리 지역센터들이
여러분이 좀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을 원한다면 우리 본사에서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센터 대표님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전체 같이 광고하는 부분을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 광고 그 진행 절차에 대해서 본사에서 설명을 하고 같이 이제 쭉 그 광고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이제 더 말씀 중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이제 대표님마다 관심 있는 분야가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광고를 하실 때 다 같이 어, 뭐 본사든 아니면 이제 대표님들하고 의논을 해서든 하나의 타겟팅을 정하고 거기에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상하 대표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합니다. 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센터하고 연계해서, 어,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이제, 저기 전동선 대표님하고 같이, 프랜차이즈를 가서, 어떤 좋은 영향력을 받고 왔다고 표현할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송재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페이스북 광고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더 구체적이 아니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제 본사에서 하는 타겟을 같이 한번 플랜을 하는 거 전체적으로 한번 플랜을 해보는 것도 좋고 이제 그게 이제 몇 번 진행을 하고 이제 각 센터별로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단 처음에 본사하고 같이 진행을 쭉 할 때는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해지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랜차이즈에서 좋은 영향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발도스 커피 전문점을 방문했습니다. 잘, 그래서 네. 이제 그 대표님이 이제 어떤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 뭐 박람회도 같이 한번 참석하실 의도는 있고요. 예,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이제 이제 창업경영신문에서 하는 플랜을 어, 예,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이제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라서 예, 차츰 이제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서로 소통을 해보고 이제 그 진행에 따라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네. 네네. 그, 뭐, 박람회 참석은 뭐, 특집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박람회에 이제 참석을 하는데 어, 이제, 저희하고 같이 하겠다는 건,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차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음, 네네네네. 발도스에 네, 누구 만났어요? 발도스에 어, 누구 만났어요? 대표님이요. 대표가 거기가 실제 그 원래 대표 지금 정보공사에 있는 대표는 아들이고요. 그 위에 대표가 아, 있는데 누구 만났어요? 위에 대표님. 그 약간 그 허리 좀 불편하신 예. 대표님이요? 네네. 네, 창업경신문에서 왔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 대표님 근데 제 얘기 아시더라고요. 안 해요? 아니, 아시죠? 얼마 전에 왔다 가셨다고. 아, 근데 무슨 음,
네, 일단 예, 알겠어요. 네, 나중에 네,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동선 대표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센터입니다. 네, 저희는 요즘에 그 의정부 쪽에 폐업을 하신 분들 중에 폐업한 식당들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포 개발 쪽에 좀 더 힘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전화드려서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업종 변경 및 메뉴 변경을 제안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배달의 민족 협력사하고 제휴를 해서 그분들이 제공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그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1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금 한번 같이 진행하려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페이스북 광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페이스북 광고가 진행되면 다 같이 한 번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동선 대표님, 그 페이스북 광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지 않으세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저기 뭐야, 아까 그 송재환 대표님이랑 지금 네. 페이스북 광고를 하고 싶은데 못 하셨다는 분들을 뭐, 이게 저는 솔직히 지금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근데 다만 한 가지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장 효율적인 광고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고 플랫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든 광고주들이 완벽하게 효율적으로만 광고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광고 플랫폼 못 먹고 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너무 완벽한 타겟팅을 하려고 하면 광고는 원래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는 보통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 정도를 타겟팅을 하고 나이 타겟팅을 하고 예를 들면 몇 개 키워드 정도를 타겟팅으로 했는데 광고가 집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광고 내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광고 내용은 아마 우리 본사에서 만들어준 걸 그대로 썼을 테고 그러면 사실은 왜 그 광고가 지금 그 전에 집행이 안 됐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쪽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왜 이 광고가 집행이 안 됐는지 확인들을 하셔야 되는 건데 사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송정환 대표님이 가장 간단하게는 우리가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보여주는 거 다 5분, 10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뭐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서 예를 들면 지금 전동선 대표님이라든지 옛날에 이제 어윤희 대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테 좀 문의를 했으면 바로바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다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 찾아내면 저희도 모르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예를 들어 어떤 경우 광고가 잘 집행이 안 돼가지고 그럴 때는 저희도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광고를 집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 집행한다든지 뭐 이렇게 집행하는 거여서 그 광고 올리는 방법은 지금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노이사님? 네, 있습니다. 아니, 동영상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고민스러워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전동선 대표님 이제 광고를 어찌 보면 뭐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광고를 만약에 집행하고 싶은데 광고 집행이 안 되는 경우는 오히려 전동선 대표님이랑 이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바로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체크를 받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이제 아주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 광고 집행하는 걸 뭐 영상으로 줌으로 연결하면서 뭐 한번 보여줄 수 있지만 근데 예전에 저희가 올려놓은 영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도와주실 수 있죠? 일단 전 어, 대표님 전화가 오면 네.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폐업한 점포를 대상으로 한 점포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폐업한 네네. 점포를 대상으로 한 점포 개발이 어떤 건가요? 지금 앞부분과 뒷부분 좀 다른데요. 앞부분은 네. 폐업하신 분들이 이제 새로운 분들이 이제 오셔서 다시 인수인계를 하시거나 창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포 개발은 이미 폐업한 곳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니요, 그러니까 폐업을 폐업한 곳을 대상으로 점포 개발을 한다라는 건 목적이 뭐예요? 새로운 분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새로운 분들, 그냥 그분들을 창업자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점포가 필요한 거예요? 점포가 필요한 겁니다. 그 창업자는 동시에 있으시다는 얘기인가요? 네, 창업자에 대한 문의는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정도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창업자 문의가 두세 개가 들어오는데 폐업한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굳이 점포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기존에 한식집을 하셨는데 망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됐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여기는 한식당보다는 다른 업종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전에는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하셨는데 이 자리는 스시라든지 다른 젊은 층들이 원하는 그런 메뉴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네, 뭐 그 방법이 제가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생각은 없는데 다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점포 개발을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제 저는 교육을 그렇게 했죠. 점포 개발을 선제적으로. 근데 이제 그 선제적으로라는 게 지금 전동선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폐업을 검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업종 변경을 유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 같으면 창업자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점포 개발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폐업을 검토하는 사람들 중에 찾기보다는요. 저는 그냥 오히려 액면에서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창업자가 이미 있다라는 얘기는 이분이 원하는 스펙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이템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분들한테 지금 아이템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분들한테 혹시 폐업하는 매장을 인수시켜 주려고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한테 점포를 찾아서 창업을 시켜주려고 하다 보니 폐업한 점포들을 공략한다. 이제 이렇게 제가 네,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아이템이 결정돼 있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네, 창업자가 지금 전 대표님을 찾아와서 창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일단 아이템이 결정돼 있다고 보는 게 맞고 아이템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거고요.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하면 점포 개발하고 무관한 거니까. 그러고 나서 아이템이 결정되면 점포 개발을 할 텐데 창업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점포 개발을 한다면 저 같으면 물론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같이 공략하는 게 방법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원래 저희가 했던 그러니까 지금 아까 폐업을 염두에 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업종 변경을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그 업종 변경을 예를 들면 이렇게 창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다 기회가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전동선 대표님이 지금 창업을 하겠다고 저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점포 네, 개발을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일단 전동선 대표님이 창업을 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전 대표님이 찾고자 하는 매장 스펙을 가지고 찾을 거 아닙니까? 찾을 네, 때 아까 그 두 번째로 얘기했던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점포 개발을 같이 해주면 예를 들면 지난번에 창업자가 없어서 망설이고 주저했던 게 일단 사라지겠죠. 창업자가 네, 없는 상태에서 점포 개발을 시켰더니 뭐 예를 들면 점포 개발은 되는데 내가 창업자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주저주저해서 아예 시작을 못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일단 그 문제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서 점포 개발에 좀 더 쉽게 뛰어들 거고 점포 개발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매장이 하나만 찾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지금 창업을 하겠다고 나섰으니까 이 사람한테 맞는 점포를 하나만 딱 찾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여러 개가 이제 찾아질 거라고요. 근데 그 여러 개 중 예를 들면 다섯 개를 이분이 괜찮게 생각할 만한 점포를 한 다섯 개를 찾았는데 결국 그 다섯 개 중에 이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선택해서 창업을 할 테고 그런데 네 가지는 예를 들면 결국 점포 개발이 진행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업종 변경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훨씬 더 생산적으로 점포 개발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좀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대표님이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하고 논의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창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점포 개발이 훨씬 더 쉬워지고 좀 더 자신 있게 출발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계속 진행해 네, 주시죠. 감사합니다. 신석순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2주 지났는데, 한 2달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뭐 교육에 조금 심취해가지고, 챗 GPT 교육에 조금 빠져서 시간을 좀 보냈었고, 지역에 있는 뭐 동대문 소상공인 센터, 그다음에 뭐 강북 이쪽에 가가지고 기타 등등에 대한 뭐 지역 상권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기존에 남아있던 신문 좀 돌리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현장 미팅은 4분 정도 진행을 했고, 그중에 이제 노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인테리어 쪽 그분을 만나고 프랜차이즈화 하려고 이제 준비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 자금의 연결까지 이렇게 좀 진행을 좀 시켰고요. 나머지 3분은 주점, 파스타, 카페 이런 쪽은 이제 소상공인 컨설팅 쪽을 유도를 해서 지금 일정 잡아가지고 현장 세팅 중이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챗GPT를 그 교육을 받고 있는데 좀 우려스럽고 굉장히 심각한 단계까지 지금 변화가 무쌍한 그런 단계다 보니 현장에서 뛰는 것 이상으로 오프라인에서 야, 세상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깊이를 더할수록 좀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도 늦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뭐 책을 막 구입을 해갖고 뭐 본달할지 다급한 마음에 이제 뭐 AI 그 뭐 챗봇 4.0 유료인데 아직은 신청은 안 했지만은 그런 부분까지 이제 접근을 해서 진짜 좀 깊이를 좀 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면서 그 전에 뭐 기사화 쓰고 뭐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수없이 뭐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 갖고 정부 지원 사업을 해서 진행했던 바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상은 했지만 그 이상에 대한 진부한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저는 이제 뭐 그 저자들하고에 대한 어떤 그 동영상 그런 채널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SK 뭐 부사장 출신의 뭐 강의 저자하고 내용들을 쭉 이렇게 내용들 듣다 보니까 뭐 전쟁을 앞두고 있는 병사의 마음 이런 정도까지 막 마음이 쿵딱거리면서 그런 상황들을 느끼는 그런 2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새로운 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주간의 활동 내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챗GPT 활용하고 관련해서 지금 조금만 더 자세하게 다른 대표님들도 예, 긴박성을 근데 좀 느끼실 그보다 수 제가 있어요. 좀 저기 네네.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신 대표님 지금 그 소상공인 정책자 아니 그 소상공인 컨설팅 하시잖아요. 네. 신 대표님이 할 수 있는 분량을 다 채우고 계세요. 예를 들면 신 대표님은 한 10건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뭐 진행되는 컨설팅은 한 5건이다. 그럼 아직 못 채우고 있는 거고요. 10건 나는 10건 올해, 10건 할 수 있는데 10건 다 했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다 채우는 거고 어떤 경우입니까? 올해부터 그 내용이 정책이 바뀌어서 네.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네. 작년도까지는 하루에 2건, 연간 80건으로 제한됐던 게 올해는 한 달에 4건으로 제약을 받고 있고,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해서 그거에 이제 별개로 2천만 원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생겨다 보니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못해요. 4건이 한 달에 딱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음. 세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욕도 떨어지고 행동 반경이 굉장히 주저되면서 이건 일을 하라는 건지 정부의 자금이 없는 건지 이런 고민들의 내용들을 많이 토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현장을 가도 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길게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컨설팅으로 지금 변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공사 쪽하고 고기 수입 쪽에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진행하는 거가 있어서 그거 시장 조사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 기자들 통해서 이제 이런 시장들 어떠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아는 기자들이 하나도 없었고 그냥 매장 취재 이 정도밖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없길래 제가 이제 기존에 있는 빅데이터의 연관성 가지고 막 조사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인공지능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챗 GPT로 이걸 분석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 권씩 읽고 두 권씩 읽고 뭐 교육 듣고 이런 과정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이걸 몸쪽으로 좀 체험을 하자 이런 단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소상공인 컨설팅을 진행하는 컨설턴트들이 굉장히 그냥 멘붕이 왔을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달에 네 건이면은 그냥 취미 생활 정도밖에 활동 범위가 없는 상황이고, 기존에 이제 임상섭 대표가 올해 이제 그 컨설턴트로 등록이 됐거든요. 시- 합격이 돼가지고 그래서 같은 이제 교류를 좀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할 일이 몇 건이다 보니 굉장히 마음은 막 부풀어 있다가 제한성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지금 여쭤본 이유는 뭐 조금 그럼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일단 그 소상공인 컨설팅, 그러니까 정부 지원 컨설팅은 여러분이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컨설팅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 모두가 소상공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격까지 확보를 하면 더 좋겠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격증도 요구하기도 하고 경력을 요구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바로 소상공인 컨설팅 자격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누가 컨설팅을 하든 여러분은 소상공인 컨설팅을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먼저 해서 그 건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 이건 예전부터 계속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 다만 신 대표님이 좀 여유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10건을 할 수 있는데 뭐 5건밖에 못 하고 있다고 하면 그 힘을 좀 다른 분들한테 좀 이렇게 해서 매칭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그러면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도 결국은 소상공인 컨설팅을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약간 지금 혼돈이 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여튼 국비 지원 컨설팅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국비 지원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기본적인 상담들을 해서 그거를 막말로 저는 항상 소상공인 그 시장진흥공단의 어떤 그 시스템에 연결만 할 수 있게 해줘도 사실은 여러분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렇게 좀 국비지원 컨설팅을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 네,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은 괜찮습니까? 43분인데. 뭐, 예, 뭐 시간이 네, 뭐 남는 건 시간밖에 없는 거니까. 이경수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뭐 4월 달에 그 공인중개사들 위주로 문자 작업을 좀 하고 대면으로 만나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했는데 뭐 그 공인중개사들이 공통된 어떤 그런 관점은 어, 현재 업계가 뭐 위기고 자기들도 자구책을 각자 개인 단위로 아니면은 335 친한 부동산 중개인 하시는 분들끼리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이제 뭐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하는 그 결과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도 부동산 중개인 쪽으로 계속 집중을 하면서 조금 전에 노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5월달 그 우리 공지사항 일정대로 최대한 공지를 이렇게 많이 해서 5월달에는 교육이나 세미나 참가자를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활동을 좀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으로는 한 가정에 최소한 한 명씩이라도 이렇게 한번 포진을 시켜보자는 그런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5월 달에 공지사항 일정대로 공지 작업을 좀 해서 신청자 모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모집단이 많지 않아서 정확한 판단은 아니긴 한데요. 생각보다 이 경남 쪽의 공인중개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포항도 그렇고 부산 아까 이제 그 기수 대표라고 해서 소개해 주시겠다는 분도 그렇고 예, 그분도 이제 부산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쪽에 좀 집중을 하시면 조만간에 거기 지금 회원분 그 저희 첫 번째 두 번째구나 두 번째 회원분도 창원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하시면 뭔가 성과가 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좀 진짜 애매할 수 있어서 제가 그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못 하신 분들은 다음에 조금 꼭 연결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지금 이번에 못 하신 분들 다음에 좀 이렇게 연결해서 업무 공유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경수 대표님이 공인중개사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움직이시려고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냥 저는 여러분한테 저는 딱 이 모습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창업경영신문 소속 컨설턴트죠. 여러분과 함께 움직이는 공인중개사가 저는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 공인중개사가 5명에서 한 10명 정도가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 팀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이제 별도의 사업처럼 가동될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인원은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사무소 숫자니까, 사업자의 숫자니까, 사업자 숫자인데, 이제 거기에 예를 들면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10개가 참여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직원이 3명씩이었다 그러면 30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30명이 그 지역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여러분 혼자서 열심히 움직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여러분이 한 분당, 여러분 컨설턴트 한 명당 한 5개에서 10개 정도의 공인중개사 사무실하고 협업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그분들이 국세일보 부동산센터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10명이면 일단 60만 원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60만 원이 큰 돈이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 돈도 안정적으로 안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의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의심할 수도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딱 10명하고만 협업 관계를 구축하면 60만 원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그분들이 창업상담소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은 일종의 유통 채널을 확보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적인 그림들을 좀 지역에서 그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좀 막연하게 접근했다면, 내가 공인중개사 10명하고만 일을 하면, 마치 한 직원 10명 정도의 어떤 뭐, 조직이 하나 별도로, 이게 무슨 가상 조직이긴 하지만, 조직이 하나 만들어지는 셈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서 창업자를 훨씬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이 딱 그렇게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딱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아마 공인중개사를 접촉할 때도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뭐 여기 국세일보 부동산센터를 한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는 예를 들면 서서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업경영신문사라고 하는 곳인데 또는 여기가 국세일보라고 하는 곳인데 공인중개사들하고 어떤 협업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또는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뭔가 함께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서 같이 만나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해서 실제로 그분들을 여러분이 만나서 얘기하면 설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공인중개사들이 그만큼 지금 힘든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방법도 없고 우리는 분명히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관련해서 화면 하나 띄우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오늘 할까 말까를 고민했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전부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가볍게만 일단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이쪽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빼버리고요. 제가 공식 하나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공식을 요즘 되게 많이 써먹는데요. 이 공식을 되게 많이 써먹는데 세무사들한테 설명회 할 때도 이 공식을 써먹고 있고 공인중개사들한테 교육을 할 때나 공인중개사들한테 설명회를 할 때도 이 공식을 써먹고 있어요. 이 공식 되게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뭐 이런 거 밑에 세 줄로 돼 있는 거 다섯 줄로 돼 있는 거 보지 마시고 딱 윗줄 한 줄만 보십시오. 한 줄. 잠재 고객 곱하기 성공률은 계약 고객이다. 이거 하나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지금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거니까 컨설턴트로서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싶으면 여기서 많은 고객은 계약 고객이나 확정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고객과 일을 하고 싶으면이라는 전제 조건이고 거기서 말하는 고객은 계약 고객이나 확정 고객이다. 확정 고객이 늘어나기를 원하면 이 공식에서 앞에 잠재 고객과 성공률이 둘 다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공률이라면 잠재 고객이 높아지면 질수록 확정 고객이 많아지는 거고 또는 잠재 고객이 똑같은 비율이라고 하면 똑같은 수라고 하면 성공률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고객과 일하게 될 것이다. 이 개념인데요. 자, 여러분에게도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될 거기 때문에 제가 이 공식을 한번 오늘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중에 잠재 고객을 늘리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컨설턴트로서 내가 내 잠재 고객을 꾸준히 늘려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여러분들이 영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매번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잠재 고객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 잠재 고객을 어떻게 늘리는가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부동산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 공식은 부동산 센터에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공인중개사가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거래가 안 나와서 힘들어요. 여기서 공인중개사 거래는 계약 고객이거든요. 공인중개사 계약 고객을 늘리려면 결국은 똑같은 공식으로 이 공식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도 잠재 고객을 늘리거나 성공률을 높여야 되는데 이 방법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고요. 공인중개사들이 오는 손님만 받을 줄 알아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잠재 고객을 늘릴 거냐, 어떻게 하면 성공률을 늘릴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계획조차 없고 전략이 마련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때 써먹는 전략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던 뭐 컨텐츠 마케팅이라든지 예를 들면 관계지향적인 영업이라든지 또 제가 요즘 새롭게 자꾸 언급하고 있는 CRM이라고 하는 개념, 고객 관계 관리 이 개념이 결국은 내가 내 고객들을 자꾸 내 친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고객 관계 관리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내가 그동안 만나고 가고 있는 고객들을 나의 친구로 만들겠다라는 뜻이라고요. 호의적인 관계 구축이라는 멋있는 표현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친하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페이스북도 활용하는 거고 자꾸 제가 뭐 재능 뭐 예를 들어서 무료로도 좀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뭐가 힘들다고 하면 챙겨주라고 했던 건데 여러분 지금 컨설턴트도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이야기가 생소한 얘기가 아닌데요. 앞에서 뭐 비슷한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게 세무사나 공인중개사한테는요. 백날 얘기를 해줘도 막상 이분들 업무 스타일에서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고 있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니홈 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공인중개사나 세무사들이 CRM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시스템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CRM만 제대로 실천을 하면 고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뭐에 의해서? 이 공식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만 이 공식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들한테 그대로 이 공식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들 만나보면 이 공식에 전혀 매칭이 안 돼요. 오는 손님 잡고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이제 그나마 할 게 없으니까 네이버 광고라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네이버 광고는요, 그보다 훨씬 더 나아간 거죠. 왜냐하면 돈을 쓰는 거니까. 그죠? 돈을 안 쓰고 만약에 고객을 늘리고 싶다면 방금 전에 보여드리는 공식에 의해서 잠재 고객을 꾸준히 늘려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성공률을 높여야 돼, 전환율을 높여야 되는데, 여러분 전환율 높이는 건 신뢰 확보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전환율 높이는 것도 신뢰 확보거든요. 그 신뢰 확보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역시 소통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뭔가 도움을 줘가면서 이게 정보 제공이 됐던, 예를 들면 무료로 도와주는 거가 됐던, 뭐 교육 정보를 알려주는 거가 됐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국비 지원 컨설팅을 알려주는 게 됐던,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면 여러분 신뢰가 높아지고, 신뢰가 높아지면 전환율, 성공률은 높아진다. 잠재 고객도 늘어나요. 예를 들면 이용수 대표님이 저하고의 만약에 1대1 관계라고 치면, 이용수 대표님이 저를 신뢰하면 자꾸 주변 사람한테 저를 소개할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용수 대표님을 신뢰하면 주변 사람한테 이용수 대표님을 자꾸 소개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잠재 고객을 늘리는 것도 신뢰 확보거든요. 그 신뢰 확보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뭐 좋은 서비스고 뭐고 다 빼버리고요. 활발한 소통이라고요. 활발한 소통이에요. 가서 얼굴을 보여주든, 정보를 보내주든, 페이스북에서 한 번 더 보여주든, 문자를 한 번 더 보내주든, 이메일을 한 번 더 보내주든, 좋은 교육을 한 번 더 추천을 해주든, 아니면 지나가다 한 번 들러주든. 여러분, 이 기본적인 원리가 너무 단순한 원리가 공인중개사한테도 그렇고, 세무사한테도 그렇고, 평소에 실천이 안 되더라.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여러분들 지금 그게 안 된 거예요. 지역센터나 소속 컨설턴트가 왜 성과가 안 나왔느냐? 여러분 잠재 고객이 지금 없을 거요? 잠재 고객이 없을 거예요. 적어도 내가 컨설턴트로 움직이면서 확보한 잠재 고객이 없는 거죠. 잠재 고객이 없으니까 계약 고객이 나올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동일한 공식을 저는 일단 여러분이 당장 여러분 대상으로 실험하는 거 쉽지 않으니까 뭐 가지고 하라고요? 공인중개사 가지고 하라고. 공인중개사가 우리 계획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여러분이 관찰자로서 보고 여러분이 소통 매니저로서 그분들을 도와주면, 현재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는 그거 이후에는 도움받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블로그 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블로그 하고 있다고요. 멋있어 보이죠? 헛짓 하고 있는 거예요, 헛짓. 그래서 여러분이 좀 우리 솔루션을 가지고 공인중개사를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와 한 팀이 돼주고 5명에서 10명 정도만 여러분 지역에서 공인중개사하고 한 팀이 돼주면,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 지역에서 창업을 가장 잘 도와주는 가장 규모가 큰 조직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가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5명이면 30만 원이고 10명이면 60만 원인데, 30만 원이고 60만 원이고 고정 수입이 나오는 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거조차 없어가지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걱정하고 이게 과연 되는 거냐, 내가 혹시 헛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했던 것이 어느 정도는 상쇄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가지고 좀 몰입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기로 했던 거 좀 보여주면서 가겠습니다. 뭐냐면 이미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겁니다. 자,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유소년 스포츠 뉴스. 유소년 스포츠 뉴스를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일단 알고 가세요. 나중에 물론 설명회도 하고 교육도 하면 여러분도 그때 들으시면 좀 더 잘 알겠지만, 이건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이해를 해주세요. 유소년 스포츠 뉴스는 아이들이 읽는 스포츠 신문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읽는 스포츠 신문일 수도 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기사를 쓰게 만드는 스포츠 신문입니다. 여러분 그 두 개의 차이는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만약에 유소년 스포츠 뉴스가 여러분이 예전에 뭐 경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뭐 소년조선일보다 소년중앙일보다라고 하면, 소년중앙일보나 소년조선일보는 아이들이 읽는 신문이에요. 아이들을 독자로 해서 만들어 놓은 신문이라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소년 스포츠 뉴스는 그 기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목적이 아이들로 하여금 기사를 쓰도록 만드는 게 목적인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용수 대표님이 만약에 뭐 아이가 있다. 근데 그 아이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 만 4, 5학년쯤 된다.
그럼 이제 4, 5학년쯤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글쓰기는 어떻게 늘어야 되고 뭐 논술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그죠?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기도 쓰게 만들고 편지도 쓰게 만들고 하는 건데 학교에서 저희는 그 아이들에게 기사를 쓰게 하자는 겁니다. 기사를 쓰게. 그 기사인데 어떤 기사요? 스포츠 기사. 이 되셨죠? 그 스포츠 기사를 쓰게 해서 실제로 신문에 실어주자는 얘기예요. 연습만 시키면 애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직접 아이들이 쓴 기사를 어딘가에 실어주는 게, 실제로 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걸 실제로 실어주기 위해서 유소년 스포츠 뉴스를 만들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 아이들이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써서 실제로 신문에 게재되게끔 하는 게 목적인 신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글쓰기 능력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자, 근데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왜 강조를 하냐면 이 사업이 되게 그러니까 지금 이건 교육 사업에, 이건 저희가 이제 교육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언론사 사업이지만 사실상 교육 사업에 가까운, 왜냐하면 글쓰기 능력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니까 교육 사업에 가까운데 실제로 이 교육 사업이 여러분 주변에서 꽤 잘 돌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홈페이지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여러분이 흔하게 봤던 민용 페이지예요. 미니홈 페이지인데 지금 이 미니홈 페이지가 유소년 스포츠 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유소년 스포츠 뉴스에 저희가 이걸 전문 기자단이라고 부릅니다. 전문 기자단. 여러분 전문 기자는 그냥 성인들로 구성됐다고 보면 되고요. 유소년 스포츠 뉴스에 성인 기자단이라고 보면 돼요. 어른들로 구성된 기자단. 그리고 아이들이 아까 기사를 쓴다고 했는데 그걸 저희는 유소년 기자단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럼 이제 정리가 일단 됐죠. 유소년 스포츠 뉴스에 기사를 쓴 사람은 크게 보면 일단 두 종류예요. 유소년 기자단과 전문 기자단. 전문 기자단은 성인으로 구성되고 유소년 기자단은 어린아이들이고. 근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에게 기사를 쓰게끔 도와주고 독려하고 실제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문 기자단이에요. 그래서 전문 기자는 유소년 기자단을 모집하고 관리하고 예를 들면 그 아이들이 쓴 기사를 실제로 신문에 실어주고 하는 과정이 수익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걸 그 학습지 교사에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학습지가 있으면, 학습지가 있으면 학습지를 만드는 건 본사에서 만들지 모르지만 그 학습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가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전문 기자단이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해서 유소년 스포츠 뉴스에 유소년 기자단과 전문 기자단이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서 전문 기자단을 확보해 주시면 확보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수익 모델이 되게끔 설계를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뭐 역시 뭐 일단 가입비도 없고 예를 들면 그런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사업이고 실제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교육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관심이 되게 많이, 예를 들면 실제로 학습지 교사라든지 뭐 학원에서 강의를 하든 학원을 직접 하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전문 기자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전문 기자를 확보해주면 기본적으로 확보해주면 여러분에게도 수익 모델이 되고 그분들에게도 좋은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소년 스포츠 뉴스를 좀 가지고 신경을 좀 써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떤 사업으로 연계가 되냐면 여러분한테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겁니다. 서초동 스포츠 뉴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유소년 스포츠 뉴스를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서초동 스포츠 뉴스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 마을 신문을 해본 적 있잖아요. 마을 신문을 마을 신문의 스포츠 뉴스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을신문의 스포츠 뉴스 버전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지역에서 스포츠 뉴스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들기는 예전에 만들었던 모델인데 저희가 유소년 스포츠 뉴스가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서초동 스포츠 뉴스를 예를 들면 뭐 전현만 대표님이 만약에 전주시에서 송천동 스포츠 뉴스를 운영한다. 그러면 전현만 대표님이 송천동 스포츠 뉴스를 운영하는데 송천동 스포츠 뉴스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유소년 스포츠 뉴스와 연관된 사업을 그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포츠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지역에서 신문 사업자를 좀 더 만들어가고 또 그분들이 여러분하고 협력 관계를 가져가게 되면 여러분 지역에 있는 스포츠 신문사가 여러분하고 협력 관계가 되고 여러분 스포츠 신문사라고 해서 뭐 아이들만 상대하는 거 아니거든요. 당연히 스포츠 신문이니까 뭐 태권도장도 상대할 거고 축구 클럽도 상대할 거고 피트니스 센터도 상대할 거고 뭐 조기 축구회나 사회인 야구팀이나 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포츠 뉴스가 여러분하고 아주 좋은 협업 관계가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워낙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주 막 띄엄띄엄 지금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이런 개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에서 그 좀 더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해서 제가 유소년 스포츠 뉴스와 서초동 스포츠 뉴스 그리고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이것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는 분들은 서초동 스포츠 뉴스에 기사가 올라가면 마을 스포츠 뉴스 센터에 기사가 쌓인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죠? 예전에 마을 미디어에 기사가 올라가면 마을 미디어 뉴스센터에 기사가 자동으로 올라간다. 송천동 스포츠 뉴스에 기사가 올라가면 마을 스포츠 뉴스센터라고 하는 통합 사이트에 기사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송천동 스포츠 뉴스에 기사를 쓰는 사람은 두 군데의 기사를 동시에 쓰는 효과가 있다. 또 필요하면 유소년 스포츠 뉴스에도 그 기사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럼 세 군데 기사가 올라가는 것이죠. 기사 하나 한 번을 써서 세 군데의 기사가 올라가게 만든다. 이 모델이 이렇게 엉켜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소년 스포츠 뉴스가 만들어졌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마을 단위 스포츠 뉴스와 마을 스포츠 뉴스센터라고 하는 통합 모델을 저희가 미리 가동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어찌 보면 계획보다 앞세워서 지금 가동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러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사업자들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서 확보를 했으면 하는 사업자가 방금 전에 전문 기자단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을 단위의 스포츠 뉴스 운영자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을 늘리는 게 여러분의 아까 뭐 부동산 센터를 늘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수익 모델을 늘리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모델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유소년 스포츠 뉴스하고 그 이 모델이 가동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지역에 있는 교육 사업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권도장이든 뭐 유소년 축구 클럽이든 아니면 뭐 학원들도 다 세상이겠죠. 영어학원, 수학학원. 왜냐하면 어차피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계층들이 전부 다 고객이 될 거니까 적어도 교육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과 거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을 오늘은 제가 아주 가볍게만 소개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인터넷 신문 등록도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1, 2주면 등록증이 나올 거고, 등록증이 나오면 저희가 지금 여러분 공지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일정들을 잡아놨고요. 예를 들면 관련한 공지들이 올라가고 있고, 관련된 그 뭐 유소년들을 위한 기자 아카데미도 저희가 지금 그건 아직 공지사항 올라가지 않았지만 일정 잡아놨고
전문 기자단을 확보하는 기자 아카데미를 위한 일정도 잡아놨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다 잡혀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에 있는 교육 업체들과 상대하는 건 좀 더 쉬워질 것이다. 심지어 지금 여러분 이번 달부터는 저희가 태권도장을 선택을 할 때 지난달에는 우리가 태권 산업신문으로 접근했거든요. 태권 산업신문으로 태권도장에 연락을 했는데 지금 5월 달부터는 유소년 스포츠뉴스로 태권도장에 연락을 합니다. 물론 뭐 기존에 태권산업신문으로 연락을 했던 곳은 그대로 태권산업신문으로 가져가겠지만 5월 달에 저희가 신규로 접촉하는 태권도장들은 전부 다 유소년 스포츠뉴스로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저희는 그게 훨씬 더, 그러니까 학원이나 태권도장 관장들 입장에서는 더 관심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유소년 기자단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의 글쓰기 능력과 소통 능력을 높이는 아주 구체적인 툴이 될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점차 이 모델을 모르는 일이 없을 정도로 저는 관심들을 많이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여러분 뭐 제 페이스북 혹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나름 엄청나게 열심히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 입장이고 여러분하고도 무관한 사업이 아니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스포츠 뉴스, 마을 단위의 스포츠 뉴스가 만들어지면 마을 단위의 마을 미디어가 같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마을 단위의 스포츠 뉴스하고 마을 단위의 마을 미디어는요, 한 사람이 운영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운영해서 협업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재관 대표님하고 저하고 만약에 같은 지역에서 활동한다면 송재관 대표님은 뭐 예를 들어서 마을 스포츠를 운영하고 저는 마을 미디어를 운영하고 그렇게 스포츠 뉴스와 마을 미디어를 운영하는 우리 둘이서 그 지역의 일종의 마을 단위의 미디어 환경을 일종의 장악해버리는 그런 컨셉으로 모델을 저희가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은 그 지역에서 컨설팅을 하는 소속 컨설턴트고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가 그림 아주 단순하게 그리면 우리 지역의 창업지원센터를 내가 운영하고 예를 들면 누군가가 스포츠 뉴스를 운영하고 누군가가 마을 미디어를 운영해서 우리 지역을 적어도 광고 홍보 채널이나 뭐 예를 들면 주민들과 소통하는 채널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그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미디어 환경을. 그래서 여러분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꼭 그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예를 들면 하나의 동단 위에서 창업지원센터도 만들고 스포츠 뉴스도 하나 만들고 마을 미디어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뭐 지금 나왔던 부동산 센터는 몇 개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내 지역에 여러분들이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들을 집어 넣으면 예를 들면 그 지역은 여러분 뭐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손을 벗어날 수 없는 지역이 된다라고 하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완성시키는데 적어도 마을 단위로 여러분들이 좀 욕심을 내보시면 저는 충분히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정도만 가볍게 적어도 제가 뭘 가지고 지금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들 중에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인 분들은 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 그림은 앞으로 창업경영신문 소속 컨설턴트들과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공지사항에 창업경영신문 지사화 사업이라고 떴는데요. 그 창업경영신문 지사화 사업은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설명하려고 저희가 창업경영신문 지사화 사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을신문, 스포츠뉴스, 지역센터, 상권지사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창업경신문 지사화 사업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통합된 모델로 설명회를 예정해서 지금 공지사항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지역센터나 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창업 컨설턴트 육성 프로젝트라는 공지가 올라갔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 공지가 설명회로 올라갔어요. 지금은 여러분 무료 특강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것을 교육 차원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창업 컨설턴트가 되는 방법을
교육하는 일종의 교육으로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육이 물론 저희 회사 입장에서야 뭐 소속 컨설턴트를 늘리는 목적도 있지만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의 구성원들을 늘려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송정환 대표님이 만약에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혼자 하고 있다.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를 혼자 하고 있는데 저희가 표방하는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는 조직이 계속 커질 수 있는 부동산 센터거든요. 그럼 조직이 커지려면 이걸 같이 하겠다라고 누군가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소위 리크루팅이 돼야 된다고요. 그 리크루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으로 창업 컨설턴트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모델들이 훨씬 더 정교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여러분이 지금 뭐 계속 당연히 업그레이드 되어 왔을 거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그 식으로 전개가 되는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좀 여러분 저희가 진행하는 뭐 공지든 행사든 이런 것들 그냥 행사 자체만 보지 마시고 왜 이 행사를 이렇게 바꿨나? 왜 창업 컨설턴트 육성 프로젝트로 교육으로 바꿨나? 왜 창업경영신문 지사화 사업으로 바뀌었나?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는 왜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오시면 되게 강력해질 거고, 여기서는 이제 못 따라오면 진짜로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무리할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이 그래도 하나쯤 있을 만도 한데 없으시네요. 그죠? 네, 이용수 대표님. 네,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질문을 하라는 얘기 없을 줄 알고 노이사님한테 따로 문자를 보냈는데요. 그 네, 전문 기자단이 들어오시면 네. 그분들은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유소년 기자단한테 받을 돈이 구독료 3만 원이에요. 음, 월 3만 원입니다. 월 3만 원. 근데 여러분, 보통의 구독료는 신문 기사를 읽는 값으로 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3만 원의 구독료가 기자로서 활동하는 그 자격으로 받는 거예요, 구독료를. 그러니까 3만 원 내고 소위 유소년 스포츠 뉴스를 구독하는 친구들은 기사를 써서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사를 쓰고 등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위 어찌 보면 글쓰기 공부나 소통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겠죠. 저희가 기자 아카데미를 계속 진행할 거니까. 그러면 그 3만 원 중에 구독료 3만 원 중에 2만 원을 전문 기자들한테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수 대표님이 만약에 전문 기자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용수 대표님이 관리하고 있는 유소년 기자단에 회비 3만 원 중에 2만 원을 이용수 대표님한테 줄 거예요. 이거는 단기간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용수 대표님이 만약에 20명의 유소년 기자단을 관리하게 된다. 그러면 월 40만 원씩의 고정 수입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뭐 기자를 가리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자를 가리키는 거나 이런 건 아니고 기사를 애들한테 취재나 기사 작성을 가리키는 거는 기자 아카데미로 해서 원격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 전문 기자는 기사를 등록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쓴 기사를 등록해 준. 그래서 등록을 해줄 때 이럴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이용수 대표님이 관리하는 어떤 아이가 기사를 썼는데 이용수 대표님이 볼 때 너무 허접해요. 너무 허접해 기사가.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너무 허접하니까 다시 써오라고 소위 말해서 그 다시 써오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 등록을 안 해주는 거죠. 아니면 살짝 손을 봐서 등록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으면 살짝 손을 봐서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전문 기자단을 가져갈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문 기자단은 유소년 기자단의 구독료의 3만 원 중에 2만 원을 전문 기자단한테 줄 거고요. 그 여러분이 전문 기자단을 확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전문 기자도 3만 원 구독료를 내게 해놨어요. 전문 기자단도 3만 원 구독료를 내야 되거든요. 이분들도 활동을 하려면. 근데 여러분에게는 그 구독료를 전문 기자들이 내는 구독료 3만 원을
일단 여러분에게, 만약 이용수 대표님이 전문 기자를 확보했다. 그 지역에서. 그러면 그 전문 기자한테 받은 3만 원을 고스란히 이용수 대표님한테 100%를 드릴 거예요. 다만 이건 계속해서 드리는 건 아니고 6개월 드릴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전문 기자단의 뭐 회비 가지고 돌아가는 수익 모델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그런 패턴에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도 전문 기자로 활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유소년 기자단을 관리할 수 있다고요. 물론 이제 그건 여러분이 결국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상하 대표님이나 이용수 대표님이나 뭐 박준영 대표님이나 내가 내 지역에서 난 유소년 기자단을 운영할 거야. 내가 직접 관리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전문 기자와 똑같은 패턴으로 유소년 기자단을 모집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답이 됐나요? 이용수 대표님?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일단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앞으로 운영되는 기자 아카데미들을 좀 집중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 아카데미 할 거고요. 전문 기자단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 아카데미 따로 할 거고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홍보용은 아이들 대상으로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 아카데미를 아이들도 같이 들을 수 있게 할 거고, 실제로 이제 어떤 아이가 유소년 기자단으로 참여를 하면 그 아이들에게는 매월 1회씩의 기자 아카데미가 지속적으로 열릴 겁니다. 월 1회 기자 아카데미를 매월 해서 아이들이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표는 매주 한 편의 기사를 쓰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매주 한 편 정도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쓰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은 여러분 공지사항에,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뭐 주 한 편 이런 것까지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들이 여러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유소년 기자단을 소개한 내용과 전문 기자단을 소개한 공지사항이 이미 올라가 있거든요. 그 공지사항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석 대표님. 그 내일 태권도장 신규관원 모집 설명회 정상대로 지금 진행을 하나요? 아니요. 그게 연기됐습니다. 그걸로 그게 그게 5월 5월 28일로 연기됐어요. 5월 8일로 28일로. 진행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관심 가지시고, 네, 정말 빠르게 몇 가지가 변할 거니까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